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제가 지금 컨텐츠를 올리는 시간이 꽤 지금 지난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컨텐츠 올리는 시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엑셀에서 이제 그 함수를 만들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는 여러 가지 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에피소드 11번째 앞전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ISO 기준으로 그 주차를 계산했을 때 그 해당 주차에 원하는 주차에 첫 번째 월요일이 무슨 날짜인지를 알아내는 함수를 제가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여러 가지 그 챗GPT의 답을 가지고 다양한 함수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실제 그 엑셀에서 어떤 함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걔들을 이제 실제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디버깅을 하니까 또 우리가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중단점을 놓고 디버깅을 할 때 계속 그 필요 없는 부분으로 이제 디버깅이 이게 그 점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제 그게 그 화면에 특정 부분에 이제 그 우리가 이벤트를 우리가 구현했을 때 특히 어떤 셀 단위의 변화라든가 셀의 선택의 변화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벤트가 건너뛰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버깅을 하면서 함수의 정합성을 트래킹할 때 불필요한 그 함수의 그 점프가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 이런 현상은 프로그램에 기동할 때 프로그램에서 필요 없는 그 부분까지 가도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함수를 콜을 하는 그러니까 효율성, 프로그램의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떤 특정 부분의 동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값들을 아니면 특히 화면의 갱신, 화면의 변경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번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장표에는 그 셀 단위의 클릭 이벤트라는 게 없어요. 클릭이라는 것은 한번 눌렀을 때 그 셀을 선택했을 때 이벤트를 만들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 왼쪽에 이런 그 한 주차 앞으로 가라 하는 화살표를 입을 셀로 선택했는데 얘를 어떤 이벤트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것을 클릭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함수에는 없는 셀 클릭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래킹을 시작을 할 때 필요 없는 부분으로 트래킹의 그 커서가 가는 것을 이제 방지해 주는 경우도 필요하고요. 실제 이제 그렇게 그 함수를 콜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 동작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함수가 있고 이 값이 마무리됐을 때 실제 함수의 시작 부분에서 이런 함수를 콜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 폴스로 해주면 이 함수가 지금 진행되는 이 단계부터 해서는 어떤 그 화면에 어떤 갱신이 발생해도 업데이트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작업이 블라블라블라 다 만든 다음에 이 함수가 종료되기 전에 데이팅을 true로 환원을 해주게 되면 다시 이제 그 화면에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작업이 끝나는 이 사이에 앞과 끝 부분에다가 스크린 업데이팅이라는 함수의 false와 true 값으로 이렇게 턱을 시켜주면은 필요 없는 부분에 화면 갱신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세일 단위에서는 클릭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벤트를 어떻게 화면에서 이벤트 형태로 클릭 이벤트 형태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가장 먼저 이 워크시트에 있는 그 팩토리 플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트가 액티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이 액티브라는 이 함수를 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워크시트라는 이 팩토리 플랜이라는 워크시트를 값을 가지고요. 이 워크시트에 있는 셀이 이 셀 값의 이 앞에 값은 행 값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그 라우 값, 그 다음에 이 알파벳 E는 컬럼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E의 이 컬럼이면은 여기 A, B, C, D, E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연도를 말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는 들어있는 값은 year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week number, 이게 바로 두 번째, i번째, 이 i번째니까 여기 일 주차라는 이 숫자가 들어있을 거고요. in period라는 이 period 값에는 주간을 몇 주간으로 할 건지 5주를 한다, 뭐 이런 어떤 간격을 표시를 하는 5주간을 표시한다 해도 5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이 값을 아마 여기 이 값에다가 정의를 하고 이 값을 가지고 제일 최초의 디스플레이 윅이라는 함수를 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윅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디스플레이 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위키라는 이 함수가 제일 먼저 이제 콜이 되는데 여기에 아규멘트로는 연도와 그다음에 시작하는 주차, 그다음에 몇 주간을 표시할 것인가, 이 순서대로 여기에 2003년 1주차부터 5주간 5주차를 표시해라는 함수로 디스플레이 위크 넘버라는 함수를 콜을 하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윅 넘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규멘트를 받아서 이 함수를 계산하는데 제일 첫 번째 i번째 0부터 이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페리어드까지, 만일에 여기를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했으면 여기 그냥 5를 써주면 될 거고요. 0부터 5주차니까 0부터 5주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0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해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S데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앞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get Monday date from week number ISO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우리가 특정 주차의 시작 주차를 주게 되면 첫 번째 S데이트를 가져올 거고요. 해당 주차의 첫 번째 월요일 날짜가 되는 날짜를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 셀, 이 자리에다가 주는 값이 뭡니까? 이게 B, 컬럼이 B로 시작되는 이 컬럼에다가 1x9 아홉칸 형태 시를 열고요. 가장 기본 값에 있는 절편은 6이네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 6칸을 띄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이 칸과 이 다음 칸 간격은 9칸이라는 뜻이죠. 9칸씩 증가를 하면서 그 값에다 뭘 갖다 놓습니까? 이 주차를 갖다 놓죠, 주차.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1주차, 2주차, W자를 이렇게 컨캐트네이트 시켜서 1주차, 2주차, 이렇게 5주차 이 표시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해당 셀이 한번 돌 때마다 그 6개 0부터 6이니까 7일간의 날짜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입니다. 날짜를 표시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셀이 1, 9, 6에 6부터 J가 컬럼은 J번째부터 이 J 값은 0부터 6까지겠죠. J번째 8칸씩 아마 건너뛰게 될 것 같습니다. 8칸씩 건너뛰는데 플러스 3 앞에 이제 3칸을 플러스 3으로 만들어서 이 값을 그 날짜에 왼쪽으로 7개 칸까지, 그러니까 연 올 일까지만 쪼개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는 좀 화면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 겁니다.
1이라는 날짜는 동일한 값에다가 이제 컬럼이 좀 늘어나겠죠. 컬럼이 플러스 7 해가지고 여기에 날짜 필드, 연월은 앞에 필드에 썼고 날짜 필드만 쪼개가지고 이 값을 이렇게 나열해서 플러스 1씩 S데이트를 플러스 1씩 하면 더하기를 하면 날짜가 하나씩 들어서 일주일간을 표시를 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의 내부에 있는 루핑이 다 동작을 하면, 그렇죠. 여기에는 in week number에다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여기서 물어보는 이 함수는 뭐냐면 get in number of last day, 그러니까 지금 해당 연도에 가장 마지막 날짜가 몇 주 차에 있느냐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주 날짜가 뭐 52주 차다. 그럼 플러스 1을 해서 53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해에 1주차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바뀌어주고 여기에 이크 넘버를 1로 환원하고 그다음에 연도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이 마지막 주차에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52주차, 53주, 54주는 다음 해에 첫 주차로 환원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첫 주차로 값을 환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실제 여기다 이제 한번 실제 이 함수가 콜이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동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할 때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시트가 다가 첫 번째 팩토리 플랜이라는 시트가 액티브 됐을 때 이 함수가 콜이 되겠죠. 콜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함수를 한 칸 한 칸 건너뛰게 하는 방법은 디버그에 보면 F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하는 것이 F8이죠. 그래서 F8을 한 칸 하니까 이 디스플레이 넘버로 왔고요. 또 i가 0부터 sdate를 읽어오니까 get Monday from week number 얘를 호출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23년 1월 2일이 첫 번째 월요일이 되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01. 그런데 여기에 이런 그 함수로 이게 워크시트 체인지라는 함수로 이게 건너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방금 여기 셀 값에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값으로 이게 건너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알려주는 방법이 리셋을 하겠습니다. 이 함수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엑셀에 화면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화면 갱신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얘를 출력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다시 이 함수를 디버깅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팩토리 플랜으로 왔을 때 오죠. F8 들어왔습니다. 이 스크린 업데이트 포스라는 동작이 먹혔고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셀 변경이 되더라도 셀 체인지라는 함수로 함수가 가지 않을 겁니다. 이 함수로 가는 건 맞고요. 자, 셀의 변경이 가네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application screen updating force라는 이 명령어가 실행 중일 때는 먹히는데 이 디버깅 중에서는 이게 동작을 안 한다고 문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지금 셀의 변경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셀의 변경에 대한 업데이팅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명령어 워크시트 셀 체인지, 워크시트 체인지라든가 셀 체인지의 이벤트가 안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넌 디버깅이 아닐 때는 이게 동작을 하는데 디버깅일 때는 이게 그냥 업데이트하는 함수로 뛰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점프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좀 디버깅에서는 이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런 경우 진짜 우리가 이 함수를 콜을 하게 되면 아까 그런 셀 체인지라든가 이벤트 체인지의 그 함수로 튀어가는 것을 점프해서 어떤 화면이 프로세스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실제 함수가 매크로가 동작할 때는 이런 점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게 이게 맞고요. 일단 디버깅 할 때는 이 화면 변경의 함수로 간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동작을 보면 여기에는 이 get week number for last day로 한번 가보죠. 여기도 가보면 이겁니다. 해당 연도가 2023년에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이겠죠. 30일이 몇 번째? 여기 보면은 52주가 마지막 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et last week 52주가 그의 1주차일 때와 52주차일 때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연도를 달 건가 말까를 의사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돼서 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주 단위 함수가 어떻게 뿌려지는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커맨드가 발생할 때 이벤트는 어디냐면 워크시트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입니다. 셀렉션이니까 선택의 범위가 레인지가 바뀐 경우에 이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인 경우에 만일에 제가 여기다가 이런 장치를 넣어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그러니까 타겟의 셀의 라우 값이 두 번째 줄에 어딘가를 누를 때 컬럼이 두 번째이거나 컬럼이 혹은 13번째일 때만 비포 윅이나 애프터 윅이라는 이 값을 함수로 호출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함수가 동작이 되고 나면 반드시 이 셀 라우 값에 이 두 번째 줄을 클릭하는 변경하는 이런 명령어가 먹을 때마다 어디로 이 커서를 셀렉션을 보냈다고요? 2,9면 두 번째 라우의 아홉 번째 여기를 말합니다. 이로 포커스를 옮겨가는 이런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포커스가 옮겨가고 다시 누를 때마다 포커스가 옮겨가는 그래서 클릭이라는 이벤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동작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다 놓고 앞에를 눌러보겠습니다. 일단은 라우값 2가 맞죠? 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이 얘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컬럼이 13번째니까 그래서 이 애프터 윅 셀 이 함수로 와서 이 주차를 한 주 앞으로 당기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셀렉트 체인지가 발생을 했고요.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디버깅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함수가 앞으로 일축하기도 하고 뒤로 일축하기도 하는 이런 엑셀의 연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에피소드로는 실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에 이 간트 차트 형태로 작업의 길이를 바 차트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듣고 다음
현재에서는 실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